나는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 먹고 둘신의 아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국 일주를 드디어 다녀왔다. 덥고 춥고 아주 난리 부르스인 계절 속에서도 어찌나 재밌던지. 14박 15일간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면서 아주 야무지고 아주 알차게 맛있게 먹었다. 역시나 오늘도 본편에 다 못 담은 나의 미식기를 따로 써본다. 이름하여 미식일지. 현지인들이 간다는 말에 냅다 가봤다. 바로 형제분식이다. 입구에서 계속 튀김을 튀기고 계셨다. 달걀, 만두, 김말이, 야채 등 여러 가지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모둠튀김과 떡볶이를 주문했다. 오징어나 고기를 튀긴 걸 싸먹는 줄 알았는데 어묵처럼 밀가루 반죽에 야채가 콕콕 박힌 튀김이었다. 요즘 상추가 너무 비싸서 깻잎으로 대체해 주셨는데 깻잎도 꽤 잘 어울렸다. 아주 매운 청양고추와 양파가 들어간 간장에 튀김을 콕 찍어 한 쌈 싸먹으니 와, 묘하게 중독된다. 가벼운 분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쌈을 싸먹는 동시에 굉장히 든든한 요리가 된다. 떡볶이는 옛날 진하고 눅진한 달달한 딱 그 스타일. 다음에 온다면 튀김만 먹어야지. 이거 먹어보니 집집마다 다른 상추튀김을 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상추튀김 발상 아주 기가 막힌다. 5.18 관련된 장소를 둘러본 뒤 주먹밥을 꼭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찾아봤다. 의외로 전일빌딩이나 금남로 일대에는 주먹밥집이 없다는 게 함정. 결국 봉선동까지 찾아간 다르다김밥. 동네 모던한 분식집이다. 주먹밥을 시키고 여기에만 있는 상추튀김 김밥도 주문해봤다. 맛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온 건데 맛있기까지 해서 기분이 좋다. 의외의 발견은 상추튀김 김밥. 7,500원이라 비싸다고 느껴졌는데 상추에 한 쌈 싸먹으니 와, 대박. 오늘 상추튀김 중 제일 맛있었다. 김밥에 오징어가 들어가 오징어 튀김 먹는 느낌인데 아주 깨끗한 기름에 튀겨 쩐내 없이 일식튀김 먹듯 고소하고 감칠맛 넘쳤다. 광주 하면 오리탕이죠? 탕을 시키면 로스와 홍어무침을 주는 태화로 결정했다. 반마리를 주문했더니 먼저 신선한 오리로스를 맛보기용만큼 구이판에 담아 내어주셨다. 중요한 건 소스. 초장과 들깨가루의 기가 막힌 조합이다. 구이를 다 먹으면 큰 뚝배기에 탕이 나온다. 유진정에서 먹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 전골보다는 정말 식사에 나오는 작은 탕 같은 느낌이랄까? 오리의 깊은 감칠맛, 들깨의 걸쭉하고 고소한 맛. 이 국물은 남기면 안 돼. 벌받아. 홍어무침도 나오긴 했는데 메뉴판에 큼직하게 써있지 않았다면 그냥 밑반찬이라고 생각할 뻔했다. 그냥 일반 접시에 조금 턱 나와서. 미나리 추가 3,000원인 것도 너무 아쉬웠다. 송정시장 국밥 1티어라고 한다. 새벽 6시 오픈인데 그때부터 식사하는 바이브며 그 느낌이 안 가볼 수 없게 만든다. 오리지널 시장국밥으로 2인 주문. 특이한 게 뚝배기가 아니라 국수를 담을 법한 스텐 그릇이 나온다. 그리고 진한 스타일이 아니라 맑은 국 스타일이랄까? 은은하게 고소한 참기름 향이 느껴졌다. 아, 국밥이 이런 식도 있구나 싶은 문화 충격. 찐득하고 쿰쿰한 스타일이 아닌 정말 담백, 깔끔, 맑은 느낌이다. 거기에 반찬으로 나오는 콩나물을 넣어 먹었더니 어째 더 풍성한 맛, 그 특유의 우적우적할 맛이 난다. 왜 아침에 가서 먹는지 알 것 같다. 여기는 아침에 먹어도 순한 국 한 그릇 먹은 느낌일 것 같다. 나는 과자류보다는 식사빵을 찾아다니는 편인데 오! 광주에서 반드시 가야 하는 빵집 발견. 치아바타 맛집이라니 치아바타 귀신으로서 안 갈 수가 없었다. 들어가니까 아주 힙한 천국이다. 나는 무화과 시골빵 치즈 치아바타, 단호박 크림 치즈 치아바타를 구매했다. 무화과 시골빵, 크림치즈가 안 들어있는데 괜찮을까 싶었는데 크림치즈 따위 없어도 그냥 맛있다. 빵 자체가 진짜 맛있고
무화과만 들어있어도 그냥 찰떡 조합으로다가 맛있다. 오빠의 최애픽이 되었다. 치즈 치아바타는 와, 치아바타 지대로 하네. 요즘 치아바타 맛집 찾기 어려웠는데 완전 오아시스다. 단호박 크림 치즈 치아바타. 비주얼.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비주얼로 남겨놓는다. 우동. 잘하네 여기. 잘한다. 인정. 목포 여행의 시작은 사막만두로 시작해야 한다. 한 팩에 10개 3,000원. 무려 주문 즉시 손으로 직접 빚고 쪄주는데 말이다. 극강의 가성비. 아니 가성비라는 단어는 너무 죄송하다. 차에 타자마자 뜨거운 만두를 바로 먹어봤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고기만두 그 자체다. 고기 맛이 아주 잘 난다고 해야 하나? 갈비 맛이 나는데 분명 뭐지 이거? 갈비만두가 아닌데 양념 안 한 갈비만두 맛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얇은 만두피는 쫄깃쫄깃하고 고기만두 손은 진짜 미쳤다. 세 팩만 산 게 후회될 뿐이다. 어르신들에게 인기 폭발이라고 하는 막걸리 빵집에서 기본 술빵 3개를 득템했다. 찜기에서 갓 나온 술빵을 한 입 먹어보는데 왜 어르신들에게 인기 많은 줄 알겠다. 과발효되지 않고 은은하게 나는 발효향과 달큰하고 포승포승, 포슬포슬, 부들부들 몇 번 씹으면 녹아 없어져 버린다. 기본빵을 3개나 사서 어쩌지 했는데 뭘 걱정한 거니? 3개를 둘이 단숨에 먹었다. 목이 막히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고 한 10개는 먹을 수 있겠던데? 목포에서 생전 처음 보는 크기의 돈가스를 파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화면으로 본 장면도 적잖이 충격이었지만 실물은 더 충격적이었다. 접시보다 더 큰 돈가스. 내가 여태 왕돈가스라고 먹었던 것들은 이거의 절반 혹은 반의 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돈가스 맞다. 잘 튀겨지고 소스 또한 잘 어울렸다. 함께 주문한 매운 파 돈가스는 정말 특색 있고 진짜 맛있었다. 맛으로만 따지자면 이 매운 파 돈가스가 더 압도적이다. 돈가스 위에 소스 버무려진 파채가 한가득 올라가 있는데 파채가 약간 익힌 건지 맵게 톡 쏘지 않아 좋았다. 셀프바 구성도 좋았고 사장님의 서비스와 위트 넘치는 모습도 좋았다. 돈가스를 5톤이나 먹었지만 걸어서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픈 아이러니한 상황. 여긴 목포를 가게 된다면 가려고 저장해두었던 곳이다. 일명 구름 토스트. 마지막에 올려주는 구름 같은 치즈가 여기에 킥이다. 풍족한 치즈와 매운 소스가 적절히 섞여 매콤 고소한 맛이 아주 인상적이다. 목포에 왔는데 홍어 삼합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다. 술도 안 마시겠다, 삼합을 안 먹으려던 찰나 홍어 라면이라는 메뉴를 봤는데 구미가 확 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트를 시키면 홍어회도 몇 점 나오는 게 우리한테 딱 맞는 메뉴였다. 홍어라면, 홍어회, 공깃밥이 나오는 세트 하나, 그리고 홍어 액국을 주문했다. 도톰하게 썰린 홍어회가 정갈하게 나왔는데 가까이 대고 맡으니 향이 어마무시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양념장에 찍고 묵은지를 올려 먹었는데 몇 번 씹으니 정말 장난 아니었다. 홍어라면은 와, 마치 다른 나라 음식 먹는 것 같은 이색적인 느낌인 게 극대화된 삭힌 홍어 맛과 그게 국물에 녹아들어 박하사탕을 쏟아 부은 듯한 시원함. 아재들은 울고 갈 맛이다. 홍어액국은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운 된장국인데 밥마련이 진짜 제대로 된 요리였다. 어쩌다 발견했는데 홍어를 색다르게 배워본 것 같아 재밌었다. 어쩌다 이 빵집을 매년 방문하는 걸까? 여기는 보성 벌교에 있는 내 최애 빵집이다. 치즈 송송빵과 오징어 먹물빵, 빨간쌀 단팥빵, 천연 발효 통밀 단팥빵 이렇게 절제하며 구매. 치즈 송송빵은 부드럽고 쫄 말고 졸깃졸깃한 빵결에 치즈가 아주 가득 들어있는데 특히 갓 나와서 따뜻한 치즈 송송빵은 아무리 커도 단숨에 다 먹어버리게 된다. 오징어 먹물 치아바타는 치아바타라기보다는 그냥 부드러운 빵에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맛이었다.
여기 단팥빵은 통팥이 씹히고 덜 달아서 맛있었는데 빵피 자체가 맛있어서 일반 단팥빵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 순천이 백반 한정식으로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먹어보니 백반 클래스가 다르다. 아주 저세상 클래스. 말이 백반이지 단순 반찬이 아니라 쌈 정식의 구성과 먹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웠다. 돼지고기는 당연히 제육볶음일 줄 알았는데 뭐지 이거? 연탄에 구운 불맛이 나고 빨간 양념이 묻어있는데 자극적인 맛은 안 나고 보아하니 커스텀해서 먹는 듯하다. 쌈에 고기를 넣어 쌈장까지 넣으니 간이 딱 맞았다. 칠개볶음과 풀치볶음, 각종 반찬이 그냥 남도다웠다. 리얼 개미집 맛. 꽃게 된장국도 신의 한 수였다. 고기를 반 먹고 아예 냄비에 밥이랑 비빔채소, 남은 찬들을 넣어 비볐다. 불맛 나는 비빔밥, 끝장난다. 순천에서 백반은 한 번만 먹으면 족하지 했는데 이쯤 되니 다른 백반이 너무 궁금해서 죽을 것 같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대박, 오늘 순천 사람들 다 이 골목에 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었다. 현지인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와, 나도 이 대열에 합류하는구나 희열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돌곱창 전골 2인 시켰다. 얕은 돌판에 곱창과 다른 돼지 부속물, 부추, 당면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전골은 아닌 것 같고 볶음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바글바글 끓고 한 입 먹어봤는데 뭐지? 이거 어디서 먹어본 익숙한 맛인데? 달달한 게... 맞다. 군산에서 매운 잡채를 먹었던 그 느낌이다. 달달한 곱창 전골 같은 느낌. 그래서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이라고 해야 하나? 분식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야채와 당면은 1회까지 리필 가능해서 해먹었고 볶음밥을 먹었는데 소스가 딱 볶음밥용이었다. 현지인들이 불금을 보내는 곳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2년 전에 행복 베이커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었다. 유자만주와 시금치 비스켓슈 2가지만 후딱 사고 나왔다. 유자 쌀만주는 여전히 향긋하고 부들부들 상큼하니 맛있었다. 시금치 비스켓슈는 맛보다는 비주얼이 특색있다. 알고 먹어서 그런진 몰라도 이 집 빵에서는 따뜻한 맛이 난다. 남해에 가면 멸치는 제철에 먹어보고 싶고 당장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다랭이 마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김밥을 먹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김밥과 땡초 참치김밥 2줄 포장했는데 뚱뚱이 김밥이라 그런지 양이 엄청났다. 맛은 건강하고 깔끔한 맛. 김밥은 역시 뷰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생각할 땐 통영에서 떠먹는 회가 가장 저렴한 것 같다. 전부터 자주 가던 집으로 오랜만에 찾아갔다. 오늘 뭐가 맛있냐고 여쭤봤더니 자연산 감성돔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주문했다. 한 점 먹어보는데 왜 이렇게 달고 고소하지? 간장에 찍어도 맛있고 막장에 찍어도 맛있고 특히나 간장에 심플하게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었다. 아무래도 회 자체가 달고 극강의 고소함을 자랑하다 보니 그랬나 보다.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회 잘 먹었다. 통영 화로시장은 참 이런 맛이 있다. 통영시장에는 시락국집이 꽤 많다. 가마솥 시락국에서 시락국 2그릇을 시켰다. 다들 어떻게 먹나 두리번 스캔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토박이 부부께서 아주 친절하게 현진 피셜로 설명해 주셨다. 셀프바에서 떠온 반찬 중에 마른 김무침을 국에 넣으면 훨씬 맛있다. 꼭 넣으라 하시길래 넣었다.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던 땡초와 양념장도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와, 통영 시락국은 장어를 갈아 넣어서 그런지 보양식처럼 뜨끈 구수했다. 시래기도 얼마나 부드럽고 보들보들하던지 국물도 그렇고 아침으로 딱이었다. 거기에 김이 풀어지니 국물이 더 달큰하고 구수해졌다. 욕심내서 이것저것 다 넣었더니 국이 자박해져 있었는데 그걸 보시곤 사장님이 국물을 더 주셨다. 통영 인심이란. 아주 마음속을 훅 치고 들어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 역시 현지인 피셜은 음식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아주 운이 좋은 날이다. 3층에 있는 커피집이라니
굉장히 독특하고 파격적이었다. 들어서는데 이 집의 진가가 바로 보였다. 바로 동피랑, 강구항, 디피랑까지 통영스러운 파노라마가 통창에 쭉 펼쳐졌다. 보물찾기 한 듯한 느낌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코코넛이 그랑그랑을 주문. 사실 여기 코코넛 커피를 팔아서 온 거다. 종종 고소한 코코넛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가 있는데 더우니 코코넛 스무디에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게 딱이었다. 워낙 할매 입맛이라서 그런지 빼떼기죽을 처음 맛본 후로 통영 갈 때마다 절대 빼먹지 않고 먹고 온다. 원래는 서울시장에 원조 할매 우짜를 줄고 갔었는데 동생에게 중앙시장 근처 통영 빼떼기죽을 추천받았다. 다른 곳이랑 비교하자면 조금 까맣다는 거? 맛은 당연히 맛있었다. 고구마를 말려서 또 그걸 끓여서 죽을 만들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통영 갈 때마다 가는 서피랑 떡볶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녀왔다.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맛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희한하게 그 바삭한 닭튀김과 달달하게 자극적인 떡볶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확실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다. 아주 색다른 양념치킨 맛이야. 모듬 튀김에서 닭튀김이 단연 1등인데 이게 후라이드 치킨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다. 떡볶이나 튀김이 따로 먹어도 당연히 맛있지만 이 두 개를 하나로 조합해서 먹으면 2배로 맛있다. 통영 현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곳이었던 짬뽕 시간. 조금 늦은 점심시간에 맞춰 갔더니 브레이크 타임이 3시였는데 1시간 전에도 웨이팅을 하고 있었다. 오마이갓, 40분 넘게 기다렸다. 고기 짬뽕과 해물 짬뽕을 주문했다. 여기는 불맛은 안 봐도 뻔한 게 가게 들어가기 몇십 미터 전부터 불향이 동네에 가득했다. 해물짬뽕은 해물 감칠맛도 좋고 불향도 가득했지만 뭔가 가볍고 밍밍한 느낌? 먹다 보니 싱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기짬뽕은 해물에 비해 아무래도 고기의 묵직한 맛과 감칠맛이 더해져 간이 조금 더 맞는 느낌이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웨이팅한 시간 때문인지 다소 아쉬운 맛이었다. 나는 원래 잔치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어릴 때 밍밍한 멸치 비린 맛에 맛없는 버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해운국수의 잔치국수는 진한 육수에 노란 면, 부추, 숙주, 거기에 참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와, 이거 처음 먹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육수가 밍숭맹숭하지 않고 진한데 비리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힌다. 숙주와 부추, 면을 한 젓가락에 잡고 후루룩 넣고 국물 떠먹고 바로 땡초에 된장 쓱 해서 오독 한 입 베어물면 뜨겁고 맵고 구수, 짭짤 환상 대환장 파티가 열린다. 비빔국수는 새빨간 비주얼에 새콤한 맛이 강하진 않다. 열무김치랑도 잘 어울리는데 아주 맛있다. 이 비빔국수의 킥은 비빔국수를 시키면 같이 나오는 뜨거운 육수 한 그릇인데 조금도 희석되지 않은 오리지널 육수라서 아주 진하다. 암튼 이 국수집은 거제도 갈 때마다 가는 지금까지 내 인생 최고의 국수 맛집이다. 백종원 3대 천왕 나온 이후 지금까지 유명한 신발원. 온라인 주문으로 포장을 하면 줄 서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도전해봤다. 일단 고기만두는 중국에서 먹었던 맛이랑 비슷했는데 슴슴하지만 감칠맛 넘치고 담백하지만 육즙 넘치고 육향이 은은하게 살아있다. 도톰한 빵 같은 만두피와도 잘 어울린다. 그리고 새우만두는 고기향, 해물향의 대환장 파티였다. 아무래도 고기만두보다 2배는 더 맛있다. 고기 감칠맛에 해물 감칠맛이 더해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인 것이다.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만두 먹으러 중국을 가야겠다. 여기도 진짜 벼르고 벼르던 곳이다. 일단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오병이어 같은 선짓국을 노상에서 먹는다? 상상만 해도 즐거웠다. 나름 깔끔 좀 떠는 편이라 살짝 걱정도 했는데 내가 보기엔 다 납득이 가는 수준이었다. 눈살집 뿌려진다거나 이해 못하는 비위생적인 점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선짓국 오병이어의 실체를 경험했을 뿐. 선짓국이 한 사발이 나오고 껍데기도 서비스로 주시고 상추까지 내어주시고 김치가 나오고 얼린 물수건이 나오고 시원한 보리차가 나오고 서비스가 끊이질 않는다. 6,000원에 선짓국 이모카세라고나 할까? 정말 너무 맛있었고 너무 재밌었다. 맛있고 산뜻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 찾아갔다. 오픈한 지 정말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곳이었다. 필터 커피는 원두별로 가격대가 다 달랐는데 나는 케냐키 AB 워시드와 에티오피아 게샤 빌리지 오먼 내추럴 이렇게 두 종류 마셔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알모토 커피의 깊은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하는 맛이었다. 예전엔 무조건 고소한 맛만 찾았다면 요즘은 산미 있고 과일 향이나 꽃 향이 느껴지는 산뜻한 마치 차를 연상시키는 커피가 좋던데 그냥 취향 저격이었다. 오빠 거와 내 거를 번갈아 가면서 마셔보는데 확실히 달랐다. 커피에서 강렬한 꽃향기가 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커피를 알아가나 보다. 아주 열심히 비엔날레 전시를 돌아보고 배가 고파졌다. 깡대효를 드디어 간다. 호호호. 우리는 반반 대짜리를 시켰다. 오리지널 후라이드를 먼저 맛봤는데 와 진짜 갈비 맛이 나. 고기가 엄청 부드러운데 튀김도 딱딱하지 않고 통신한 바삭함이다. 신기해서 연달아 먹어봤다. 하얀색 마늘 소스에 찍어봤는데 이게 진짜 극락 가는 맛이라는 후기가 납득이 갔다. 양념도 먹어봤는데 나는 이 음식은 오리지널의 마늘 소스 조합이 제일 맛있다. 역시나 이간의 떡볶이는 오늘도 북적북적하다. 떡티를 하나 사서 스탠딩 먹방을 했다. 부산식 떡볶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초딩초딩한 맛이 아닌 약간 아재아재한 맛? 너무 달지 않고 고춧가루에 매칼하고 달큰한 맛이다. 무채를 하나씩 먹는 게 정말 별미다. 튀김은 뭐 당연히 예술이고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아주 든든하다. 남포동 팥빙수 골목 7번 집에 들어가 앉아 빙수를 하나 시켰다. 이 옛날 빙수 기계가 정말 명물인 게 갈아주는 얼음이 정말 미묘하게 예술적이다. 그동안 아주 많은 빙수의 변천사를 다 겪은 몸으로서 결국엔 오리지널이구나 하는 맛이다. 식감은 있되 눈꽃빙수처럼 사르르 부드럽게 녹는다. 그리고 이모님의 빙수 제조 실력은 절대적으로 눈여겨봐야 한다. 얼음, 팥, 얼음, 팥, 연유, 얼음, 시럽, 팥, 프로츠 칵테일. 이 궁극의 레이어드는 몇십 년 동안 다져온 내공이다. 여기 와서 왜 찹쌀떡이 없냐, 미숫가루가 없냐, 젤리가 없냐 이러면 안 된다. 수십 년 쌓인 데이터에서 나온 최적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팥을 직접 쑤신다고 하시니 뭐 말 다 했지. 아, 오후가 행복해지는 맛이구나. 아니, 여기 대한민국 맞나? 무슨 동남아도 아니고 내가 알던 물가랑 완전 다른 세계다. 드디어 명란김밥을 먹어봤다. 명란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거라던데 나는 완전 호. 너무 짜거나 비리지도 않고 모든 게 조화로웠다. 옆집 왕김밥에서는 일반 김밥을 사봤다. 평타 이상 치는 맛있는 일반 김밥인데 2,000원? 말이 안 된다. 퀄리티는 이미 3,500원 넘는 일반 김밥 비주얼이다. 오는 길에 생생김밥에서 계란김밥도 샀다. 달걀말이가 통째로 들어가고 마요네즈가 조금 들어있다. 아니 이건 무슨 카스테라 같다. 음미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맛을 느끼면 단무지 안 들어간 김밥도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요즘 길거리에서 파는 5,000원짜리 군밤이 양도 적고 그냥 그래서 잘 손이 가질 않았는데 눈을 의심했다. 무려 공주 햇밤? 크기도 크고 막 구워서 주는데 이게 맞나 싶었다. 3,000원치 갓 구운 군밤을 까먹었는데 와, 올해 햇밤을 부산에서 먹다니 너무 부드럽고 구수하고 달큰하다. 정말 아무 집에나 가서 한 개 사서 먹어봤는데 역시 어묵은 부산인가 보다. 언젠간 부산 어묵 투어 한번 해봐야지. 인스타에서 보고 사실 안 믿었다.
칼국수가 어떻게 3,000원이야? 벼르고 들어간 영자면허. 오마이갓, 현실이잖아. 심지어 카드로도 계산이 된다. 칼국수와 짜장면 2개만 주문해봤다. 직접 만드는 면과 이렇게나 진한 육수가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웬만한 칼국수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육수와 면 모두, 그리고 가격까지. 떡볶이와 튀김 사이좋게 시켜봤다. 튀김은 김말이와 오징어 반반씩. 오잉? 김말인 줄 알았는데 김밥이었냐 너? 이건 성심당에서 주먹밥 튀김 먹었을 때의 느낌. 맛있다. 차디찬 오징어는 맛 없었다. 비추. 떡볶이는 떡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이에 쩍쩍 달라붙는 게 아니라 포석포석, 숭덩숭덩 이런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아무튼 엄청 부드러운 쫄깃한 맛이다. 이 떡 어디서 못 구하나? 저 멀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려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다. 100% 저건 분명 뭐가 있다. 냅다 달려가 봤더니 아직 덜 익은 신선한 바나나가 낱개로 한 개 무려 100원이다. 진짜 오늘 부전시장 마지막 장식 제대로다. 열심히 그 틈에 껴서 10개를 담았다. 진짜 너무 재밌었다. 나의 전국 일주를 위해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국수집이다. 주소지는 김해지만 부산에서도 많이 찾는 찐 현지인 맛집이라고 한다. 자리에 앉으면 양은 주전자가 나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뜨거운 육수였다. 이걸 왜 주지 하고 있는데 주변 테이블 스캔을 쓱 해보니 컵에 육수를 따라 마시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갓, 이게 무슨 일이야? 심지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육수를 제조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준비된 다진 땡초와 양념을 개취 비율로 넣은 후 호로록 호로록. 문화 충격이었다. 특별하게 머리가 띵하는 맛은 아니지만 포근포근 부드러운 면발과 손만 느껴지는 육수에 각종 고명들이 둥글둥글 조화로웠다. 비빔국수는 감초맛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흔하게 먹었던 비빔국수 양념은 아니었다. 이제 본격적인 7번 국도 여행 시작이다. 출발 전 현지인들의 성지라는 금정구 원조할매 국밥으로 아침을 먹으러 갔다. 가격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저렴해서 갑자기 든 의심. 왜 이렇게 저렴해? 괜찮은 거 맞아? 6,500원짜리 수육 백반 2인분 주문. 넓은 쟁반에 각종 반찬과 쌈재료들이 가득 담겨 나오는데 가성비 맛집이 확실했다. 수육은 비계, 살코기 이렇게 두 종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비계는 당연히 부들부들 고소고소 아는 그 맛있는 맛이고, 살코기는 풀드포크처럼 아주 부드럽고 꿀떡꿀떡 넘어가는 맛이었다. 수육쌈을 한가득 싸먹고 뜨거운 국물에 밥도 말았다. 와, 이 가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꾸덕하기 직전의 진한 맛이 놀라웠다. 수육을 충분히 즐기고 남은 고기들을 국에 넣어 돼지국밥을 만들어 먹으니 일석이조였다. 여기는 다음에 가게 된다면 종류를 다 시켜보고 싶기까지 한다. 포항에서 저녁 식사를 알아보던 중 발견한 특이한 식당.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식당이라니? 떠들면 안 되는 곳인가 싶었는데 청각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대표 메뉴는 셀프 비빔밥 제육볶음인데 실제로 가보면 한식 뷔페 그 자체였다. 가성비 너무 훌륭한 맛집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음식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정말 뛰어났다. 비빔밥 재료수도 엄청났고 소고기 가득 들어간 미역국, 그 외에 메인 같은 반찬들, 디저트까지 진짜 훌륭했다. 개인적으로 비빔밥 너무 좋아해서 넣을 재료가 많아 진짜 행복했다. 하루 세 끼 다 여기 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역시나 오늘도 현지인이 먹는 음식을 찾아 떠났다. 죽도시장 안에서 백반을 먹어보고 싶어서 백반 파는 거리에 가봤다. 경북보리밥에 들어갔다. 진짜 허름한 맛집 포스 좔좔 흐르고 무엇보다 여긴 세 종류의 생선구이 중 인당 한 마리씩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대구볼살, 오빠는 고등어구이를 골랐다.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늘 궁금한 생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구볼살이었다.
쟁반째 한 상이 차려지고 보리밥과 쌀밥이 섞인 밥그릇과 생선구이, 달걀 후라이가 끊임없이 나왔다. 대구볼살, 진짜 미친 맛이다. 이게 이런 맛이 나는구나. 뭐라고 해야지? 새우 맛이 난다고 해야 하나? 적당히 짭짤해서 밥 한 숟갈 떠서 위에 올려 먹으니 그냥 입에서 녹는다 녹아. 반찬 종류도 많고 된장찌개도 예술이고 7,000원의 행복이다. 죽도시장 달인 호떡에서 치즈 호떡을 주문했다. 모짜렐라가 듬뿍 들어가고 피자 모양으로 잘라주시고는 그 위에 달달한 소스 뿌려주시고 한켠에 무슨 고추 양념? 묻지 말고 일단 한번 먹어보시라. 달인이 음식을 그렇게 건네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먹어야 한다. 꿀 찍어 먹는 치즈 피자 맛, 매운 고추 피자, 두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다. 운 좋게 다녀왔다. 오픈 시간에 맞춰 갔더니 오리지널 찹쌀떡, 쑥 찹쌀떡만 있어서 2개씩 구매. 바로 먹어봤다. 이 집 유명했던 게 재료들을 손수 농사지어 만드는 거였는데 그걸 알고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진다. 떡은 달지 않고 그 안에 팥만 달달한 편인데 통팥이 씹히는 게 매력이다. 쑥 찹쌀떡은 쑥향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후기도 별로 없는 만두집에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비주얼을 봤다. 어릴 적 증조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만두가 있다. 김치가 들어간 살짝 달큰 슴슴한 만두였는데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꼭 가보고 싶었다. 가보니 정말 허름한 가게여서 살짝 당황했다. 만둣국은 만두가 10개짜리, 14개짜리 나뉘어 있었는데 우리는 14개짜리 2인분 주문. 딱 받자마자 느낀 점은 정말 심플한 구성이라는 거? 아주 진하고 뜨거운 국물과 만두뿐이다. 국물은 자칫 간간하게 느껴질 정도로 진하고 그리고 정말 용암처럼 뜨거웠다. 추운 겨울에 먹으면 눈물 날 정도로 맛있을 것 같다. 만두가 투박해 보이지만 국물에 걸쭉하게 풀어지거나 흐물거리지 않는다. 쫄깃하고 탱탱했다. 한 입 베어무니 딱 할머니가 생각나는 그 맛이다. 담백한데 할머니 손맛 특유의 감칠맛, 그런 맛이 있다. 아, 찾았다. 동해에서의 보물찾기. 7번 국도를 따라 강릉에 도착. 강릉하면 또 커피가 유명하니 커피 한 잔 때리기로 했다. 독특한 커피가 있다고 해서 와본 이질리 커피. 대표 메뉴 후추 커피와 에그 커피 2잔 주문해봤다. 신기한 게 테이블마다 후추 그라인더가 있었는데 그건 추가로 더 갈아서 뿌려먹는 용이었다.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후추 커피 한 입. 와, 신기방기. 걱정됐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놀라울 따름이었다. 후추가 요리에만 어울릴 거라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커피 위에 올라가니 후추가 마치 꽃향기처럼 이렇게 향긋할 수가. 커피는 특색 있지 않았지만 이 조화가 너무 센세이션이었다. 에그 커피는 느끼하지 않고 너도 나도 아는 그냥 맛있는 맛이었다. 또 내 눈에 현지인이 가는 미친 가격의 국수집이 포착됐다. 강릉 중앙시장 메인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 골목에 위치한 듯한 느낌이다. 칼국수가 3,000원이라니, 김밥이 2,000원이라니, 장칼국수, 송칼국수, 김밥 2줄 주문 완료. 양도 그렇고 헐, 이게 무슨 일? 장칼국수도 맛있었지만 이 집은 무조건 그냥 송칼국수다. 그리고 심플하지만 계속 들어가는 이 김밥도 꼭 같이 시켜 먹어야 한다. 나는 여행 다니면서 최대한 현지인들이 먹는 걸 찾아 먹으려고 한다. 하지만 한 번쯤 관광객이 줄 서서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 베니 닭강정 한 박스를 포장했다. 숙소에 와서 먹어봤는데 왜 줄 서서 먹는지 알겠는 맛이었다. 일단 닭누린내 안 나고 퍽퍽하지 않았다. 매운맛으로 선택했는데 소스가 매운 게 아니고 청양고추를 듬뿍 올려주는 거였는데 완전 내 스타일. 고추랑 강정이랑 같이 먹으면 은은하게 매운맛이 딱 좋았다. 속초는 관광객 유명 맛집은 찾기 쉬운데 현지인들이 뭘 먹는지는 잘 못 찾겠다. 새벽 6시 반부터 하는 한식 뷔페집이 있는데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하길래 아점겸 다녀왔다.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긴 한데 찾아가서 먹을 정도는 아니다. 현지인 맛집까지는 아니다. 속초 올 때마다 갔던 곳인데 오랜만에 먹어보니 역시나 맛있었다. 꽈배기는 일반적인 맛이고 이 찹쌀 도넛 안에 앙금 없이 쫀득쫀득한 맛이 중독성이 꽤나 높다. 간 나온 걸 먹는 게 최상이고 무엇보다 사고 바로 먹는 게 푸식 꺼지지 않고 탄탄한 찹쌀 도넛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다. 오늘 하루에 풀리지 않던 일진과 피로를 싹 다 잊게 해준 짬뽕집이다. 간짬뽕과 짬뽕 주문. 간짬뽕이 먼저 나와 바로 먹어봤는데 뭐야 속초 사람들? 이 맛있는 거 혼자 먹고 계셨네들? 진짜 자극적이게 맛있고 정말 예술이었다. 불맛이 낭낭한데 그 짬뽕 소스와 해물, 면까지 완벽하다. 거기에 밥까지 비벼 먹으니 뭐 말 다 했다. 짬뽕이 나오고 국물을 떠먹었는데 뭐지? 이 불맛을 넘어선 연탄 맛은? 진짜 불맛 제대로다. 진하고 칼칼한 국물에 연탄 불맛이 더해지니까 정신 못 차릴 맛있는 맛이다. 역시나 여기에도 밥을 말아 먹었는데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먹었다. 오빠는 여태 먹었던 짬뽕 중 제일 맛있다는데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서 다음에 왔을 때 이 맛이 안 날까봐 걱정까지 된단다. 속초에 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집이 있다. 얼마나 야물딱지게 생겼는지 고참 기똥찬 모양일세. 나는 시그니처인 홍게살과 다른 종류도 먹어봤는데 에그명란이 1등이다. 아삭한 야채가 너무 시원하고 과하지 않는 소스와 듬뿍 들어간 에그명란까지 완전 합격. 하지만 처음 먹었을 때보다 몇천 원이라 오른 상태라서 다음엔 조금 고민해볼 것 같다. 성심당의 성스러운 대해자의 샌드위치만 먹다 보니 너무 작고 너무 비싸 보였다. 역시나 난 운이 좋아. 여길 가게 될 줄이야. 2명이라고 했더니 메뉴 고를 것도 없이 육개장 2인분이 주문됐다. 비주얼이 진짜 엄청났다. 계란 이불을 덮고 있는데 숨겨진 자태가 이미 뚝배기 위로 봉긋 솟아있는 게 양이 남달라 보였다. 육개장 건더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건 밥을 못 말겠구나 싶었다. 고사리와 숙주, 고기가 정말 꽉 차 있어서 처음부터 밥을 말 공간이 없었다. 건더기를 정말 열심히 건져 먹는데도 줄지 않는다. 행복해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구만. 밥을 말아 반찬과 곁들여 먹으니 찰떡궁합. 육개장을 분명 수제로 끓이시는데 진짜 맛이 대기업 박사님들이 만드는 것 같은 황금 비율 딱 그 맛이 난다. 쉽게 말하면 이걸 불호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 맛이랄까? 또 먹고 싶다. 춘천에 있는 이디오피아 벳이라는 카페를 갔다. 이디오피아 황실원도 유일하게 인정받은 그런 대단한 카페였는데 춘천 현지인들은 동네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느낌이었다. 오빠는 핸드드립 중 이르가체페를 생소한 원두라며 선택했고 나는 오리지널 카페모카라는 특이한 메뉴가 있어서 골라봤다. 뭔가 이런 카페는 바리스타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주문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키오스크가 떠. 그치, 요즘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주문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었는데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았다. 근데 코알못이라서 그런가? 이르가체페 드립커피는 되게 평범한 맛이라서 놀랐다. 항상 처음 먹어보는 원두는 처음 먹어보는 맛과 향이 났는데 뭔가 너무 익숙하고 평범하달까? 알고 보니 이르가체페가 예가체프였다. 대망의 오리지널 카페모카. 일반 카페모카가 있고 오리지널 카페모카가 따로 있으니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슈? 마셔보는데 이게 그냥 카페모카와 뭐가 다른지 가서 여쭤보니 옛날 방식으로 만든 카페모카라는 답변뿐. 키오스크가 아닌 대화로 주문하고 커피에 대해 여쭤봤을 때 설명을 해주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았다. 요즘 SNS에 부평시장이 꽤나 핫해졌던데 예전에 가봤을 때랑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서 가봤다. 특히 복댕이네 김밥 어묵과 샌드위치 어묵이 먹고 싶어 갔는데 불싸 내 앞에서 김밥 어묵이 품절됐다. 샌드위치 어묵만 2종류 사서 먹어봤는데
진짜 색다른 맛이긴 했다. 나에겐 정말 추억의 음식이다. 동생 알바 끝나면 새벽에 가던 메밀 우동집인데 아직 하고 계셨다. 바뀐 게 있다면 원래는 새벽에만 잠깐 하는 집인데 그 잠깐은 똑같은데 초저녁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역시나 맛있었다. 일부러 노상에 앉아 먹었는데 옛날 그 느낌 그대로 났다. 와, 이 맛이지. 이 슴슴한 육수에 구수한 메밀면, 거기에 쑥갓. 직접 무치신 단무지까지 한입 하면 확신의 필승조합이다. 부평에서 또 추억의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전히 유명한 모녀떡볶이를 갔다. 오히려 저녁에 사람이 정말 많았다. 줄까지 서서 먹었다. 떡볶이 2인분, 만두 1인분 시켜서 흡입했다. 근데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고 다녀서 그런지 좀 평범하게만 느껴졌다. 여긴 야끼만두가 제일 유명한데 예전엔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경동시장 짱구네 야끼만두가 나의 최애 야끼만두다. 오마이갓, 어떻게 이걸 잊어. 진짜 나 자신 반성해야 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던 떡볶이인데 물론 이 집이 부평에만 있는 건 아니다. 수도권에는 꽤 분포되어 있는데 이젠 지방로다 보니 기회가 잘 없어서 아쉬울 뿐. 안 먹고 후회할 바에 먹자. 그래봤자 그라탕 한 그릇인데 뭐. 모녀 떡볶이를 안 먹고 왔다면 여기서 아예 식사를 했을 텐데 아쉽다. 치즈 그라탕 하나만 주문했다.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정말 부드럽게 매콤 달콤 몽글몽글한 맛인데 이 진짜 미친 맛이다. 여기 치즈 도대체 어디 걸 쓸까? 왜 질겅질겅하지 않고 입에서 분유처럼 녹냐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왔다. 인천에 가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곳이다. 요즘엔 전국에 지점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본점을 가보고 싶었다. 진짜 눈이 휘둥그레졌다. 맛있고 가성비 좋은 메뉴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고민 끝에 오마카세 한 팩, 후마카세 한 팩 이렇게 포장해왔다.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하며 먹었다. 와, 브런치로 초밥 완전 괜찮은데? 구성은 당연하고 퀄리티가 진짜 좋았다. 밥 위에 회를 올린 느낌이 아니라 두툼하고 큰 회에 밥을 곁들인 느낌이랄까? 다음엔 다른 종류까지 더 곁들여서 아예 초밥 파티를 해야겠다. 이 미친 비주얼의 빵들을 딱 목금 토에만 판다. 맨날 꿈만 꾸고 있었는데 내가 베이커리 율교에 가다니. 그것도 그나마 도전해볼 만한 평일인 목요일에 갈 수 있다니. 딱 절제해서 올리브 치아바타, 호두 바게트, 호두 크랜베리 사워도우, 흑임자 소보로 딱 요만큼만 샀다. 올리브 치아바타는 이 정도 양의 올리브가 들어가면 짭짤하고 맥주 안주 같겠지 싶었는데 짠기가 거의 돌지 않아서 하나를 다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올리브에 빵을 조금 곁들인 느낌이야. 올리브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건 재구매 의사 100%다. 이렇게 많이 넣어? 옛날에 근데 나 빵 배울 때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 사람이 차리는 빵집인가? 호두 바게트는 호두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으니 절대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이다. 호두를 이렇게 많이 넣으니 사장이 만드는 게 아닌가 봐. 알바가 만드는 거야? 엄청 고소하다. 호두 크랜베리 사워도우는 모든 재료가 아주 낭낭하게 들어가 있어서 한 입 한 입이 풍성하고 구수, 달달, 담백 진짜 맛있었다. 흑임자 소보로는 특이하게 일반 소보로랑 반대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소보로가 보통 겉에 조금 묻어있다면 이건 소보로가 필링처럼 안에 가득 들어있다. 항상 맺혀있던 소보로 한을 이렇게 풀게 될 줄이야. 그리고 무려 흑임자. 할매 입맛 아주 제대로 만족했다. 내가 또 간을 부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딱 요만큼만 사왔어. 아, 잘 먹었다.